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특히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 상담을 오시면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는 알고 계시다시피 재판처럼 판사님이 계시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적이나 청소년의 심리 등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전문 분야, 영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앞으로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맡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의 시각, 그 다음에 보호자의 시각, 그 다음에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시각, 형사사건을 다루는 경찰관의 시각, 또 때로는 목사님이나 종교계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기도 해요. 위원 구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위원 구성이 다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오히려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다 그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사과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이 잘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악의적으로 좋지 않게 보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방 신고되는 경우, 쌍방 신고되는 경우, 학교폭력 아님을 주장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쌍방 신고가 되어서 양쪽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신분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디테일한 상황들, 왜 이런 행동이 벌어졌고 원인 제공을 누가 했으며 평소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히 좀 잘 얘기를 해야 되고, 학교폭력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목격자, CCTV,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 확보하는 절차들에 있어가지고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해 학생으로만 신고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변호사 조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학폭에 가보면 학생 자체도 긴장하고 부모님도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정작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거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또 같은 얘기라도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아이를 어떻게 반성시킬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또 격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도 조율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설명드리고, 위원들의 어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반성한다라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진술을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리해 놓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럴 때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고, 또 처벌불원서,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서 절차를 또 다르게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에서 너무 무겁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또 행정소송, 불복 절차에 있어서도 무작정 내가 억울하다라고 해서 신청하지 마시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이런 부분들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상의 끝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변호사 선임 여부가 자체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상황에 맞춰서, 사건에 맞춰서 우리 주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준비를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